게임은 여러 번 영화계를 뛰어들어 우리에게 반겨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워크래프트가 있다면 2017년은 어쌔신 크리드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게이머가 바라본 입장에서 어쌔신 크리드를 자세히 리뷰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스포일러는 없으며 영화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제작하였으므로 맘 놓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중 암살 게임을 좋아하거나 오픈월드 기반 게임을 좋아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어쌔신 크리드죠. 어쌔신 크리드는 애니머스란 장치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여 선조의 기억을 찾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 선조의 기억을 찾아 궁극적으로 에덴의 사과를 찾는 것이 주 목표이죠. 영화 어쌔신 크리드는 세계관의 인물은 모두 바뀌었지만 스토리의 구성은 일치합니다. 사형수 칼럼 린치가 죽음을 맞이한 줄 알았지만 앱스테로고란 재활 병동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애니머스란 장치를 통해서 선조의 기억을 찾을 수 있는 곳인데, 사형수 칼럼 린치의 선조는 마지막으로 에덴의 선악과를 소유했던 인물이죠. 앱스테로고는 자신의 선조의 기억을 알려준다면 새로운 신분과 탈출을 권유하고 본격적으로 자유의지가 담긴 에덴의 선악과를 찾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에덴의 선악과를 찾는 것은 템플 기사단으로부터 이어져온 앱스테로고는 이 에덴의 선악과가 폭력을 완화시키고 해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스틴 커젤이 제작한 어쌔신 크리드는 이처럼 공상적인 요소와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관객들과 평론가 사이에서는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죠. 게임을 영화로 만들어서 그저 망했을까요? 모든 것에 이유가 있듯이 어쌔신 크리드가 명작이 되지 못하고 반지 닦기를 이을 암살 닦기가 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게임 원작에서의 애니머스는 침대로 이루어져 영화 아바타의 느낌처럼 수면 상태가 되어 기억을 회상합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 주인공에게 정적이 흐른다면 다소 밋밋한 부분이 있어 감독은 과감하게 애니머스의 형태를 바꾸어 수면 상태가 아닌 애니머스를 조정하듯 바꾸었습니다. 아귤라가 싸움을 벌일 때마다 칼럼 린치에게도 시점이 변경되어 교차를 시도합니다. 아귤라가 긴장감이 있는 혈투를 벌이는데 갑자기 칼럼 린치로 바뀌면서 그 긴장감과 위화감은 오히려 사라지고 행위 예술가를 보는지 암살자를 보는지 의문이 갈 정도였죠. 저는 감독이 애니머스를 변환시킨 것에 대해 괜찮은 결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독에 대한 연출은 너무나 틀린 방식인 듯 합니다. 우리는 배우 마이클 패스벤더의 연기와 액션을 보는 것이 아닌 캐릭터의 느낌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영화에서는 아귤라의 기억을 부각시켜야 했지만 현실과 과거를 자주 교차시켜 집중도를 떨구게 되어 우리는 아귤라의 인물을 봐야 하는지 칼럼 린치를 봐야 하는지 혼돈스러워집니다. 그 결과로 관객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액션씬과 배우 마이클 패스벤더에게만 눈길이 갔죠. 이뿐만 아니라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어쌔신 크리드의 하이라이트, 실루엣 도약입니다. 개봉 전부터 CG 없이 38m를 낙하했다고 엄청난 스케일을 보유해 모두가 감탄하는 정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영화관에서 화장실 안 가고 감탄하는 정도였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현실로 바뀌는 바람에 아쉬움을 호소하게 되었죠. 저는 어쌔신 크리드를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도대체 뭘 본 거냐. 모든 사람들이 했던 거지만 평론가와 리뷰어들이 그렇듯 개연성이 깔끔하지 않습니다. 영화 시작부터 칼럼 린치가 무엇 때문에 살해를 해서 사형수가 되었는지 그가 자란 환경 또한 보여주지 않습니다. 영화 속의 템플 기사단은 무엇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파멸인지 치유인지 정확히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현재 시점에서 에덴의 선악과만을 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칼럼 린치와는 다르게 앱스테로고에 갇혀있는 암살자들은 격하게 에덴의 선악과를 앱스테로고에게 주지 않으려 하는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영화를 보며 어쌔신 크리드 스토리를 아는 저도 약간 혼란스러웠죠.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인공 칼럼 린치가 처음에는 암살단의 대의와 신념을 거부하지만 어머니가 넌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암살단의 신조를 깨닫습니다. 최소한의 관객은 이해시키고 장면을 넘어가야지 이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통하다 끝나버리죠. 저는 게임을 영화로 만드는 것에 대해 찬성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전개성 없는 부분에서는 무엇을 해도 실드를 쳐줄 수가 없네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액션이 아니라 영화 속에 보여주는 연출력입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앱스테로고에서 많은 살인자들을 가두고 있는데 총을 무장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왜 죄다 석궁을 쓰고 앉아있는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독수리가 자주 나오는데 어쌔신 크리드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독수리는 어쌔신 크리드의 아이콘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 보여주는 독수리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독수리의 의미도 역할도 부각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독수리를 보여주었을 땐 친절하게 설명이라도 해놓던가 연출 속에 신경 쓰이지 않게 만들었어야 하죠. 아마 이건 팬들을 위한 장면 같았는데 팬인 저로서도 저게 뭔가 싶었습니다. 팬 서비스의 참된 연출은 큰 예로 들자면 영화 워크래프트가 있겠습니다. 영화 워크래프트에서 팬들을 위해 짤막하게 멀록을 보여주었지만 이는 연출에 지장 없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매 장면마다 나오면서 의미를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정작 팬들은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여담으로 영화에서 이스터에그를 찾아보려고 알테어랑 에지오를 찾고 다니는데 진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역시 믿고 거르는 유비소프트입니다. 어쌔신 크리드가 영화에서 뒷배경을 조금만 설명하고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과정 속의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했다면 암살 닦기가 아니라 대성공의 영화를 이루지 않았을까요? 이로써 어쌔신 크리드는 유니티에 이어 20세기 폭스와 함께 새로운 흑역사를 썼습니다. 액션만큼은 일품이지만 개연성과 연출력은 정말 아쉬움이 남게 되죠. 사실 저는 어쌔신 크리드가 망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를 플레이해본 유저들은 스토리에 감탄하는 것보단 암살하고 카운터 공격하면서 일당백하는 것이 재미지 스토리는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물론 좋은 스토리지만 스토리는 보조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우리는 파쿠르를 통해 중세를 넘나들고 암살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큰 임무였지요. 영화 히트맨이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히트맨도 암살이 재미고 사일런트 어쌔신을 얻는 것이 목표이지 스토리는 보조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게임 플레이를 위해 게임을 하는 것뿐 스토리를 위해 게임을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스토리에 비중성 있는 게임은 라스트 오브 어스, 포탈, 하프라이프, 바이오쇼크 등이 있지만 어쌔신 크리드는 스토리에 있어서 조금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차라리 어쌔신 크리드가 영화가 아닌 스팀에서 단편 영화로 제작했다면 더 큰 인기를 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어쌔신 크리드가 망하고 게임 영화화는 더욱더 희박해졌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영화 어쌔신 크리드는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어 어쌔신 크리드 2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모두가 알듯 유비소프트는 2부터 꿀잼이기 때문에 게이머인 저로서는 속눈샘 치고 예매해봐야겠습니다. 우베볼이 아닌 이상 재밌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게이머가 바라본 리뷰 로퍼디시였고요. 좋아요랑 구독은 유튜버에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